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요, 아직 부동산 투자가 남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적은 월급이라도 아끼고 모으면 종잣돈이 되고 그 종잣돈을 소형 부동산에 꾸준히 투자해서 자산을 키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으로도 좀 기쁠 것 같은데요. 물론 20대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요. 30대, 40대, 50대도 다 좋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투자 공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시청자 여러분, 금요일의 남자 이윤환입니다. 자, 날씨가 그래도 조금 좀 완전 무더위에서는 조금 좀 벗어났다. 좀 좋은 소식인데요. 부동산 시장도 뭔가 조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시장에서 조금 좀 풀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온도차가 지역마다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 이 시간을 통해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그야말로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 아주 이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좀 풀 수 있도록 많은 전화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전화 문자 상담도 열려 있지만요. 간혹 고민이 굉장히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 다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자리인지 대표님 통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 세미나인데요.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좋은 자리만큼이나 저도 좀 기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만 보는 제가 그런 거는 아닌데 연예인인데 가수다 방송에서만. 근데 실제로 이제 콘서트장 가서 실제로 봤다. 그리고 굉장히 좀 가까이서 대화를 나눴다. 이거 자체로 보면은요, 굉장히 좀 서로 기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서 보지만 실제 오프라인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 온도는 분명히 틀리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 세미나에 오셔서 정말 뭐는 좀 알고 싶어서 오셨는데 그 즉시 해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저는 또 기쁜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 안고 있는 고민들 해결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세미나는 또 세미나입니다. 또 공부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도 해야 될 것이고 그 투자라면은 어느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마저도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좀 답답했던 고민들 전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만한 내용들 이런 것들 다 들고 오시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드리니까요. 무료 세미나 많은 참여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요. 이슈부터 체크하고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지금 이제 2달이 됐습니다. 거래는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이곳만큼은 제외라고 하는데요. 바로 한강변을 둘러싼 준상급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들은 강남 대비 아직 이제 저평가된 곳들도 많아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한강변을 끼고 있으면 불패인가 봐요, 대표님. 자, 한번 볼까요? 자, 옛날에는 강남불패라는 얘기는 하지만 이 트렌드는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같은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어딘가는 계속 좀 더 각광을 받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원하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서초구만 하더라도 한강변 쪽에 있는 반포 쪽하고 그렇지 않은 곳하고 점점 양극화되어지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강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한강이라는 부분을 놓고 이제 서울시예요. 전체적인 서울시에서 봤을 때 25개 구가 있어요. 한강에 접해 있는 구는 11개 구입니다. 나머지 14개 구는 접해 있질 않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14구가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한번 보죠. 이쪽부터 보면은 마포구, 또 용산구, 그리고 성동구, 그리고 광진구. 여기서 마, 용, 성이란 뭐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용어들까지 생겼어요. 자, 왼쪽에서 또 아래쪽 보면은 강서구, 그리고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에 이르까지 아래 한강 이남 쪽에서는 7, 그리고 한강 이북 쪽에서는 4개 구가 지금 토탈 11개 구가 한강에 접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괜찮다라는 지역은 강남 상구만은 분명해요. 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자, 거기다가 덧붙여서 용산구까지도 관심이 굉장히 많죠. 자, 근데 이제 용산구라든지 또 이 서초구라든지 강남구라든지 송파구라든지 이 4곳은 규제 지역입니다. 자, 일단은 조정대상구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가 아직도 지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규제가 되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규제가 좀 없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반사 이익을 누린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 성동구라든지 이 광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구 마포구도 그렇고 다른 한강에 접해 있는 구도 당연히 좀 그런 반사 이익을 누리는 건 맞는데 이 지리적 상황에서 보면은 이 서초구의 한강 건너 같은 경우는 용산구가 될 것이고요. 이 강남구의 한강 건너 같은 경우는 성동구가 될 것이고 송파구의 한강 너머는 광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중상급지라고 한다면 성동구하고 광진구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동구하고 광진구는 다른 곳이 지금 6.27 대책 이후에 거래가 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좀 거래 금액 자체가 좀 약간 하락세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성동구에 있는 또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뭐 재개발 뭐 이런 부분들의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히려 상승국 기류를 계속 타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듯이 성동구하고 광진구가 관심도가 높아진 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처럼요. 마찬가지 아까 얘기대로 이 강남북 6구라는 부분 같은 경우 여기가 규제 지역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 전에 어쨌든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뭐 아파트가 됐든 어떤 투자가 됐든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강남 3구가 아니라 강남북 6구라는 부분으로 따진다면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그리고 서초, 강남, 송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저는 뉴스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제 한강변 가까이 있는 곳이 한 11개 자치구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성동구나 광진구 쪽이 요즘 이제 인기가 많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뭐라고 해야 되죠? 이미 뜬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뜬 지역은 또 저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니까요. 그 다음번에 이제 차근차근해서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좀 전망이 밝은 곳들 이런 곳들을 말씀을 주신 것 같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고요.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좀 세세하게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세미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가신 김에 주변 임장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증 또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볼게요. 방송 보시다가 저희 생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방금 말씀드렸던 번호 지금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네, 저희 딸이 2020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네, 사위가 집 한 채를 갖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저희 딸은 집이 이제 올해 겨울에 입주를 하는 입주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게 신혼부부 합가 2주택 그 비과세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혼자 생각했는데 네, 언제 보니까 그 입주권으로는 안 되고 예. 저기 등기가 나야 1주택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거에 해당이 안 되나 이제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그 부분을 봐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네, 네, 네. 네네. 혹시 뭐 위치나 이런 어떻게 되실까요, 위치, 집은? 이게 입주권은 서울숲 리버폴에 네. 그 서울숲 옆에 있는 지역조합 주택인데요. 예. 예, 그 결혼날 당시에는 그냥 아직 이제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네.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번 올 겨울에 뭐 한 1, 2월 달에 네. 입주하게 됐어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각각 입주권과 보유를 하신 상태였는데 이게 네.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게 따님이 네. 그 결혼 전에 지역주택조합원으로 이제 물건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그게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예요. 네, 네. 자, 우선 축하드려요. 자, 이게 처음에 이제 벨라듀였잖아요. 네, 네. 네, 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인데 설왕설래 했습니다. 정말 이게 성공이 잘 될까? 왜냐하면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사실 그 성공 사례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자본력 게임이에요. 여기는 워낙 위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네. 일정 자금에서 그 주민들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원활히 잘 했고, 그리고 이제 잘 졌고, 그리고 이제 입주를 하는 시점에서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여기가 지금 평당 1억이 넘습니다. 네. 예, 조합 분양받은 금액으로 따진다면 대략 뭐 물론 이제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분명히 이득은 될 거예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축하드린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유, 정말 감사해요. 자, 우선 결혼 시점이 언제예요? 2020년?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위는 그 결혼 전에 갖고 있던 그 아파트가 뭐 어떤 거예요? 그 마포의 마포 공덕 파크자이. 공덕 파크자에. 거기도 네,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네, 아주 기쁜 소식인데 네. 지금 이제 딱 그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뭐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혼인을 했어요. A와 B가 짠 해가지고 혼인을 했습니다. 네. 혼인한 상태에서 각각 서로 갖고 있는 그 주택 같은 경우는 네. 10년 예. 안에 팔면은 각각 비과세로 봐줄게 이런 거거든요. 혼인 네. 합가에 대한 특례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입주권인 상태고 준공이 나야지만 온전히 주택이 되니까 지금은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거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나요?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네. 자, 이건 주택법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 지역주택 조합은요. 네. 거기 조항이 어떤 게 있냐면 네. 이거를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게 2020년이에요. 네. 20년 당시 뭐 결혼이 뭐 6월 1일 날 결혼했어요. 네. 혼인신고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업지가 사업 시의 인가 계획, 사업 시의 인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에요. 그거 지금은 사업주인 인가가
언제 났어요? 21년, 네. 2021년에 났어요. 확실해요? 그럴걸요? 자, 이거는 만약에 사업 시행 인가가 네. 결혼 시점, 혼인 신고 이전에 났다. 그죠? 네. 라고 하면은 주택으로 간주해서 10년 안에 비과세를 각각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 혼인 신고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어요. 네. 라고 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준공 시점에서 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준공 시점에서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소리는 네. 결국은 이제 그 우리 따님 물건이 준공 시점 올 하반기든 내년 초든 그때 이제 네. 입주를 하게 된다. 내 등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로부터 3년 안에 팔면은 이제 일시적 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 그 여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아시겠죠? 네, 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우선은 공동 파크자리도 좋기는 하는데요. 네.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꽤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일단은 받고 그러고 네. 나서 다시 또 물건을 사더라도 양도세 세금 혜택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할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네. 아시겠죠? 네. 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라도 사업시행 인가 1위 결혼 네. 시점, 혼인 신고 시점 전에만 했다 그러면 대박. 10년 안에만 팔면 되니까 굉장히 네. 좀 시기가 길어지니까 그거는 호재로 작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까 같은 일시적 2주택으로 3년 안에 파시면 된다. 그 우리 사위 거를 아시겠어요? 네. 네. 근데 다시 중요한 한번 건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좀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한테는 부러워할 만한 내용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성수동의 그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을 거둬서 네.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써요. 야, 서울시에서 이렇게 네. 보면은 자꾸 승승장구하는 곳이 있어요. 아, 이게 뭐냐면 시효자 2개죠. 네. 성수동이 시효자가 2개란 말이에요. 아, 삼성동이 시효자가 2개예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효자 2개 있는 동네는 무너지질 않아. 아, 희한한 논리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 생각한다면 사회가 갖고 있던 걸 비과세를 좀 받고 그러고 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아이파크 리버폴에 대한 부분을 잘 보유를 하시고 또 다른 뭐 잉여 투자를 하시든 그거는 차후에 네. 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위분 거를 이제 3년 내에 매도하시면 비과세 혜택 가능하다라고 하시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지주택 굉장히 어렵다라고 들었는데요. 성공하신 부분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저희 어떤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신길동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제가 1주택자인데, 예. 한 4억 정도 예산으로 그 신길동 쪽에 제가 살고 있으니까, 네. 신길동 쪽으로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하나 더 사둘지, 아니면 뭐 신통 기획이나 요즘 뭐 모아타운이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아타운 예정지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그 지방 다가구 주택을 매수를 해서 예. 월세를 받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고요. 네. 특히 지방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원룸이 12개고 투룸이 6개인 통건물이에요. 네. 이게 그 월세가 한 65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대출 이자가 150을 제외하면은 월 한 수익이 500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1년이면 6천이고 10년이면 6억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요거를 해도 괜찮을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고견 부탁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느껴집니다. 자, 일단 4억 예산으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 근처에 갭 투자를 하실지 아니면 재개발 예정지를 보실지 또는 지방에 이제 통건물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을 주셨습니다. 뭐가 더 현명한 판단일지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볼게요. 지금 영등포구 신길동에 지금 사신다고 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신길동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4억 갖고 이쪽에다가 뭐 한 아파트를 살까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요, 참 보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 시대,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게 돼 보면 옛날 살던 어떤 뭐 청년이 그 마을에서 계속 살다가 그 마을에서 죽어요. 그건 뭐냐면 행동반경이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웃 마을로 넘어가는 것도 사실 정보가 안 돼 있고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아주 옛날이고요. 지금은 우물안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물안의 개구리 시대가 아니라 정보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 선택의 폭이란 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다는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우선 하셔야 돼. 자, 그렇죠. 볼게요. 네. 근데 내가 아는 지역이라고 해서 신길동을 선택하긴 했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영등포구예요. 제가 영등포구가 아까 한강변에 있어서 괜찮아요. 뭐 여의도는 너무 괜찮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어요. 특히 신길동 지역은 이쪽 신길 뉴타운 재개발된 이후로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닌 또 다른 거를 4억 갖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8억짜리 아파트고 전세 4억을 끼고 살 거예요. 이 8억짜리 아파트가 영등포구 신길동에 존재한다는 것은 대단지도 아니고 새 아파트도 아닐 거예요. 나홀로 단지의 오래된 아파트 정도만이 요게 될 건데 과연 이런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갈 거냐는 미지수입니다. 입지적으로는 영등포구 신길동이 이제 7호선 라인으로 해가지고 강남 접근서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이 7호선 라인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이쪽 넘어가서도 광명도 있어요. 근데 광명 딱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촌 군락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지냐면 교육 환경이 좋아져요. 그래서 역세권도 역세권이지만 학세권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지하철도 좀 멀은 데다가 뭐 나홀로 아파트에 애들 학교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거보다 좀 먼 쪽이 거주 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나홀로 아파트는 큰 인기가 없어요. 아무리 입지가 좋다고 손 치더라도. 즉 강남 쪽에 있는 뭐 다세대 빌라라든지 나홀로 아파트인지 이거하고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쪽은 그쪽대로 나는 반드시 여기에 살아야 되는데 너무 아파트가 비싸니까 나홀로 아파트에도 살 거야 라는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 아까 얘기대로 신길동에 있는 요 정도 선에서의 아파트 가격은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대예요. 네. 만약 이거를 할 거라면은 차라리 좀 넓게 보시고 뭐 사업 갖고 충분히 좋은 지역에 있는 뭐 신통계라든지 모아타운에 대한 재개발 예정지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전세 끼고. 오히려 저는 그게 낫겠다. 왜? 지금 얘는 한계에 부딪힌 나홀로 아파트고 뭐 이런 오래됐고 해도 한계에 부딪힌 부분이 있지만 내가 좋은 지역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게 더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게 낫다. 투자적인 관점에서 예,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또 아까는 뭐 어떤 걸 좀 생각을 해보셨냐면 차라리 그러지 말고 사업 갖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지방에 월세 나오는 거를 조금 하면 좋겠다. 아까 보니까 뭐 한 600 얼마에 뭐 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한 매월 500 들어온다 그러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네. 그죠? 10%가 넘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누구나가 이거를 하면 좋아요. 근데 이 지방에서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곳들이 대체로 보면은 일단 대학교 주변이 많아요. 그죠? 학생들한테 이제 월세를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 근데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쪽 큰 대형 뭐 공장이 선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근처에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런 어떤 대학교 주변의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기도 해요. 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서울 쪽이나 이렇게 해서 지방 쪽에 있는 학교는 더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조건 4년제 대학 아니면 전문대라도 지방대라도 가야지라고는 하지만은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꼭 대학교 안 나오더라도 우선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어떤 학점은행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대학교 졸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지방에 있는 대학교 근처에 있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 원룸 형태 이런 부분들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갈 게 뻔해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예를 들어 새 거가 들어왔다. 그거는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내 건 엘리베이터 없더라. 그러면 학생 여기에 공실이 많이 생기면서 점점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거기 말고도 대학교 근처 말고도 공단이라든지 그 대형 뭐 공장이 있거나 사업체가 있는 그 근처의 원룸 형태도 마찬가지 그런 사례들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저 군산에 이제 조선소가 갑자기 이제 없어졌어요. 모든 거기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좋다고 이것처럼 신나서 월세를 수익률도 높고 해서 거기 이제 몇 개 했다가요. 완전히 아무도 안 들어와. 팔리지도 않아. 이제 그런 사례들도 생겨요. 그래서 모름지기 그 수익형 부동산이라 해서 지금 당장의 모습 속에서의 수익률이 이렇게 들어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가면서 그런 공실 없이 계속해서 거기 있는 임차인이 계속 들어올 거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자칫 잘못해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서 좋았다가 결국은 시세 차익도 못 거두고 결국 나중에는 그 물건 가격까지도 더 내려서라도 못 파는 그런 상황을 많이 저는 많은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정말 조심하자. 차라리 수익형 부동산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수익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 따지면 그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빌라 하나 샀는데 빌라에 그냥 월세 받고 있어. 그것도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빌라가 뭐 개발이 돼. 그 근처 동네가. 그래서 뭐 입주권이 나와. 그러면은 수익형은 수익형대로 가지만 이렇게 입주권 나오는 빌라가 됐으니까 몸값이 금값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얘기대로 수익률에 너무 관심을 혹 해가지고 자칫 잘못 그렇게 해서 수렁에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또 조심하자. 이 방송이 좋은 건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들의 그 시야를 넓게 해주는 거예요. 많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벌써 지금 방송을 18년째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내가 모르는 지역이라든지 내가 모르는 사항들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그렇구나. 내가 좀 섣불리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왜냐하면 그렇게 누구든지 그 수익률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혹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함정이 있다라는 부분도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그런 마음으로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최종적으로 시세 차익형 뭐 부동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을 할 것이냐부터 정해보고 그러고 나서 시세가 받쳐줄 수 있는 수익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싸리 그냥 시세 차익형으로만 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요. 아시겠어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이 갑자기 띠용용용 하면서 뭐라 그럴까 좀 생각했던 방향하고 좀 많이 틀어진 것 같은데 결론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누구든 남도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야 될 정도로 지역이 받쳐줘야 되고요. 어떤 물건에 대한 상황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남들이 사고 싶어하는 그런 물건을 내가 갖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통건물은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겠고요. 일단 투자의 방향성을 어떻게 갈 것이냐를 좀 정확하게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안전한 방향을 꼭 선택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혼자 좀 해결하기 힘든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1638-3964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 이번에는 문자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882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김포시 한강 힐스테이트 112제곱미터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요즘 국평이라고 불리는 평수보다는 조금 큰 평형입니다. 그리고 김포에 있는 아파트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자, 지금 뭐 문자 사연에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한강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사면 어떠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이리 보죠. 이렇게 지역 위치를 좀 넓게 보면 김포 한강 신도시가 이렇게 여기가 김포 한강 신도시예요. 자, 근데 실제로 보면은 물론 한강이 접해 있는 구역이 있어요. 장기지구, 한강지구 이렇게 있기는 하는데 실제로 한강 접해 있다고는 하기는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단지 이름을 한강 신도시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한강, 강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서 어쨌든 그 네임밸류 하나로도 좀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을 얻기는 했어요. 자, 근데 실상 여기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느낀 거는 서울에서의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좀 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입주해서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가격이 좀 정체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입상수를 놓고 보면은 오히려 가격이 빠졌던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네, 하지만 김포 골드라인이라는 이제 지하철이 이제 지나면서 어쨌든 그래도 교통 개선 효과로 많이 좀 안정화가 되긴 했는데 우선 아까 그 문자선 김포시의 이제 한강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저는 반대예요. 사는 거는. 왜냐하면 이 지하철역 근처냐가 우선 중요해요. 근데 이 위치를 이렇게 딱 보니까 김포 한강 힐스테이트 위치가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서 지하철역까지 도보로는 많은 분들이 뭐 한 10분이면 되면 빠른 걸음 10분이냐 천천히 걸으면 10분이냐 이런데 사실 5분 안쪽 아니고서는 이 근처에서 큰 메리트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하철역 근처가 아니고서는 일단은 큰 메리트가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포 한강 신도시 사이에 그러니까 김포시에 위치한 곳 중에서 이렇게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서울하고 접근성이 더 가까운 아파트가 더 인기가 좋으면 좋았지 한강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인기가 좋지는 않더라. 오히려 지하철에서 좀 먼 구역이 마지막이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에 위치했고 또 하나는 검단 신도시도 계속해서 입주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와요. 검단 신도시에 그 입지만 해더라도 여기 정도 됩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는 여기예요. 서울은 여기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갖춰야 될 경쟁력적인 부분에서 검단 신도시가 서울 접근성도 더 좋고 또 김포 안에서도 지하철역 근처에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서면서 인기가 좋은 거는 여기지 여기는 아니더라라는 것. 여기 안에서도 지하철역 가까운 것도 아닌 그런 단점으로 생각한다면은 굳이 여기를 매입할 거는 필요는 없겠다. 물론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조금 가격을 더 주더라도요.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서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좀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낫겠다. 저는 검단 신도시는 패스하고 이 김포에서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곳으로만 눈길을 돌려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포 골드라인 인근에 있는 쪽에만 좀 눈길을 돌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일단 이동이 또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꼭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이번에는요, 다시 전화 연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네. 궁금하시죠? 제가 한 20년 전에 네. 기흥구 보정동에 보정 2편한 대림 1차를 이제 사서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평수가 77평에서 조금 커요. 예. 그래서 이걸 제가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걸 좀 매도를 하고 네. 제가 조금 봤던 아파트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거 예. 그냥 말씀드려도 되죠? 아, 보신 그, 아파트가 있으시다고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여의도동의 여의도 자이나 예. 여의도 금호 리젠시아 네. 그리고 브라이튼 여의도 여기가 아니면 중구 해연동에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나 SK 리더스뷰 남산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이거 그 기흥구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예. 또 언제 또 매도를 하면 좋을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여의도와 중구 쪽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데 용인 씨 보유하고 계신 곳을 정리를 하고 옮기셔야 될지 그리고 옮긴 네. 다음에 어디가 괜찮을지 또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이렇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요. 지금 용인 기흥구 이제 보정동에 이편한 세상 대림 1차를 20년 전부터 갖고 계세요. 네. 이제 평수가 크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평수 큰 거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좀 많이 안 올라요. 특히 이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은 대형평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안 오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입지가 지금 GTX 그 A노선 구성역 근처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플랫폼 시티 바로 그 인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거기서 제일 큰 평인 77평이 그 20한 5억, 6억까지도 치고 올라간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야, 그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 그래요. 플랫폼 시티는 플랫폼 시티입니다. 플랫폼 시티 안에 있는 예를 들어 30평대 아파트와 만약 여기가 지금 2002년도에 입주를 한 230세대 아파트인데 또 77평이야 라고 한다면요. 결국은 얘한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경쟁력으로 따진다면. 왜냐하면 이런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전세부터 금액이 틀려요. 왜냐하면 70평대가 있고 60평대가 있고 50평대가 있고 40평대가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전세 금액이 얘가 제일 비싸겠네. 77평. 얘가 제일 싸겠네가 아니고 반대로 얘가 더 비싸요. 40, 50평대가 얘보다도. 이유는 뭐냐면 내가 조금 방수 4개, 5개 정도로 하면은 그 정도면 괜찮은데 너무 그 평형수가 커지면 넓게 사는 건 좋지만 이 관리비 부담 뭐 이러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선호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게 또 가격에 대한 금액 차이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치를 보면 70평대나 뭐 40평대나 가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에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는 당연 플랫폼 시티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괜찮을 듯 하지만 선호도 측면에서는 플랫폼 시티에 있는 30평대보다도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오래 가져가는 거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과감히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아까 보신 게 네. 지금 여의도라든지 남산 밑에 그 명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을 쭉 해서 저한테 저기 했는데 이렇게 가보죠. 지금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거는 판상의 아파트보다는 약간 인기도가 좀 적습니다. 이유는 이제 일단은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환풍이라는 부분이 판상형 활짝 창 여는 부분도 아닌 창문이 이렇게 조그맣게밖에 없는 부분 때문에 이 공기 순환이라는 부분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상복합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판상의 아파트가 비싸면 주상복합 아파트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들이 너무 판상의 아파트들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보신 것 같긴 한데 우선 두 군데 중에서 이제 뭐 명동 쪽에 있는 SK라든지 이런 그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셨는데 이거는 매입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도 시내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산도 보이고 좋잖아 라고 하지만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단점이 교육 환경이
떨어져요. 아파트에 밀집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산 근처에 있는 소위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머무릅니다. 그대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수요 공급 논리상 수요자들이 막 선호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얘는 제끼고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로 갔어요. 저 여의도도 아까 보신 게 자이라든지 또 몇 군데 이렇게 좀 알려주셨는데 금호 리첸시에도 그리고 뭐 브라이튼도 얘기했고 여기도 자이도 했어요. 자, 이 중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물론 이제 한강뷰가 쫙 되는 금호 리첸시가 좋을 듯 하나 좀 더 실속 있는 여의도 자이 아파트가 더 유리할 것이다. 또 브라이튼 여의도보다도 여기가 더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세 개 중에서는 여기를 하는데 저는 이 안에서도 왜 주상복합 아파트를 해야 되냐 하고 의문을 조금 삼아요. 뭐냐면 요 보면은 미성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을 이제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모습에서 주상복합보다도 재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떠냐고 역으로 좀 방향을 좀 이렇게 틀어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금이라는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보다는 뭐 이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 셋 중에서는 여의도 자이를 선택하시는 게 낫고 저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하실 바에는 차라리 재건축 앞두고 있는 아파트를 들여다보시는 게 투자적인 관점에서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네네. 네, 순차적으로 용인에 그 보정동에 있는 거는 과감히 매도를 하고 또 이것도 가격이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뭐 주상복합 아파트하고 여의도에 있는 재건축 가능성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이왕이면 저는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라고 권유를 드려봤으니까 그 안에서 잘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계신 곳 중에서는 여의도 자이나 또는 이제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쪽을 살펴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선택지를 하나 더 늘려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비교 분석해보시고 현명한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민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 서울에 거주하다가 남편이 퇴직하고 이제 지방에 내려서 거주 중인데요. 네. 제 명의로 송파구 오금동에 상하 2차 19평하고 강서구 가양 9단지에 16평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둘 다 월세를 받고 있어요. 예. 네. 둘 중 하나라도 좀 매도하고 다른 걸 갈아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 둘 다 보유해도 괜찮을지 좀 궁금하고요. 네. 참고로 이제 지방에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이제 30평하고 15평 이렇게 두 채가 더 있어서 네. 총 세대 주택수는 4채입니다. 예. 많으시네요. 네. 자, 그랬어요. 그러면 지방에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예,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1가구 4주택이시다 보니까 이 주택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할까요?도 고민이신 것 같고요. 서울에 네. 보유하고 계신 두 곳 중에 좀 전망이 괜찮을지 아니면 한 곳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될지 이 부분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그 집이 4채예요. 네. 우리 시청자분 집은 아파트는 2개. 하나는 송파구 오금동에 상하 아파트 말씀하셨고, 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네, 가양 9단지. 예, 자, 저는 항상 그 아파트가 동이 어디냐도 중요한데 구가 어디냐를 굉장히 항상 넓게 봐요. 그래서 네. 우선은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상하 아파트잖아요. 네. 예, 송파예요. 네. 자, 일단은 송파라고 한다면은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낫겠죠. 그리고 네. 강서구에 있는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 이게 어쨌든 강서구예요.
예, 그리고 송파구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쵸. 예. 자, 그러면 순서로 따진다고 봤을 때 지방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서울에 2군데, 지방에 2개 있어요. 네. 그러면 지방 거보다는 서울 게 낫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예. 네, 아무래도. 그래서 예.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뭐 송파에 있는 아파트와 또 강서구에 있는 가양도에 있는 아파트 우선하기보다도 오히려 그 남편부에 있는 지방 아파트를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이게 2개 중에서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를 또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는 어떤데 이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네. 자, 일단은 아까 송파 오금동에 있는 상하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예, 상하 2차 19. 상하 2차 지금 한참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추진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리모델링 진행하는 게 이제 그럼 재건축하지 왜 리모델링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구상 끝에 결국 리모델링 하기로 했는데 그마저도 한 750세대에서 한 860세대로 늘어나는 사업성도 괜찮은 편에 속해요. 지금은 이제 19평이라고 하면 25평 봤는데 추가 분담금이 얼마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야말로 투자성, 투자 가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가져가는 게 좋고요. 언제까지 네네. 가져가는 게 좋아요? 입주할 때까지는 아, 입주할 봐야 때. 됩니다. 네. 여기 예전에 이 한라아파트 재건축한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계룡역 옆에 삼성 파크 팰리스 아파트도 있는데 여기도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계룡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하철역 근처고 학군도 좋아요. 보인 중고등학교가 사립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무조건 좀 길게 가져가시는 걸 권해드리고 아까 지방은 먼저 팔으라고 했잖아요. 네.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양동으로 넘어가서 가양동은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생각한다면 가양동도 언젠간 재건축될 수가 있는 여지는 있어요. 장점은 분명히 있긴 하는데 네. 이게 그래요. 이 옛날에 찾아본 용적률이 한 19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그 정도 돼서 새로운 재건축을 되는 데 있어서 추가 분담 금액이 아예 없으면 다 동의를 하겠죠. 근데 추가 그쵸. 분담금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평형도 늘려가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과연 똘똘 뭉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유 재건축할래 막 그럴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여기도 딱 봐서 어느 정도 그냥 투자성은 있는 건 맞지만 얘를 버리고 다른 좋은 쪽으로 예를 들어 재건축이 아닌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싶어하는 재개발 물건의 같은 한강병이라고 비교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지방 우선 그리고 얘는 계속 가져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 얘 버리고 차라리 네. 뭐 다른 재개발 쪽으로 하는 것도 네.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거고 아까 마지막에 송파 오금동의 상하 2차 아파트는 길게 가져가. 최소한 입주 때까지 가져가자. 이게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차적으로 어떻게 정리하시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희 오프라인 자리 설명 전해주시죠, 대표님. 자, 뭐 쉼없이 달려왔는데 항상 아쉬워요. 우리 시청자님한테 좀 더 뭔가를 전달해주고 싶은데 이분 때문에 더 시간 할애해가지고 막 하는 거는 뒤에서 다른 시청자분이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저 앞에는 막 그런 컴플레인도 많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액기스 있게 전달하려고 최선은 다했으나 그래도 항상 부족하더라.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거는 역시 오프라인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면을 통해서 만나 뵙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고민 그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풀고 또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은 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뭐 여러 가지 공부하고 싶은 것도 뭐 보따리 싸갖고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 거 싹 해결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속 시원한 무더위를 알려줄 만한 그런 시원스러운 세미나니까 많은 분들 신청해서 오시고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오셔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너무 많다 이런 생각으로 세미나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와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